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주말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왔는데 네. 자, 지난주 물론 목요일에 땡스기빙이어서 하루 쉬어갔고 금요일에 좀 다소 짧은 그런 장이 열리긴 했지만 금요일장은 일단 소폭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정리를 해주시고 금요일장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대로요. 보통 연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반장이 열리는 날은 거래가 그렇게 한산하는 법인데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하루를 기록했죠. 나스닥과 S&P 500이 손잡고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끝났고요. 네. 다우지수는 3만 포인트 좀 회복했지만 3만 포인트를 아직은 다시 재탈환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금 가격은 1,8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 가격이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도 조금 내린 것이 지난 금요일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시장의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데 큰 어떤 의미는 별로 없겠고요. 오늘 밤부터 열리는 제대로 된 평일 장세에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를 보면 대부분의 섹터가 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지난주에 워낙 달렸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는 소폭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3대 지수 모두 연초 대비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소위 팬데믹 랠리의 주가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큰 관심은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마만큼 많은 매출이 나왔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것이 팔렸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간접적으로 나온 것들은 일단은 대형 몰 같은데 백화점에 사람들 오는 숫자를 계산하는 것들이 매년 하는 게 있는데요. 평균 5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출은 크게 기대할 게 없겠고요. 최소한 10에서 20% 매출이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반면에 당일날이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 온라인 매출은 무려 21%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오늘 밤부터 열리는 이제 미국 시간의 사이버 먼데이인데요. 사이버 먼데이는 사상 최대 온라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35%까지 늘어나서요. 금액으로 보면 많게는 13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이렇게 강했던 것은 백신에 대한 소식 계속 나왔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이제 벌써 이번 주가 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백신을 보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가 일단 상당히 형식적인 거지만 12월 14일 날 워싱턴에서 있는데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할 경우 백악관에서 이제 떠나겠다는 얘기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다. 물론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플러스 요인이 됐고요. 특징적인 주식들은 보면 아마존이 일단은 강보합 정도 보였다는 건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프리 증권에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탑픽으로 제시했던 SC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SC가 수공예 제품 파는. 그러니까 SC가요. 무려 10.7%나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진 저희도 방송을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네.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영향일까요?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런 걸 이제 연말에 이제 예쁜 것들, 수공예 지갑도 예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액세서리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린 거에 월가에서 예상이 좋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관심 몰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11% 가까운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을 포함해서 온라인 이커머스를 주로 하는 ETF 저희가 이것도 계속 지난주 2번이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 ONLN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ETF가 또 2.5%는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로 끝나갔습니다. 유통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ETF도 XRT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가로 끝났고요. 그러니까 소매와 관련된 것들은 다들 사상 최고가가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앞서도 잠시 나왔지만 테슬라가 앞서는 테슬라의 이제 소위 좋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리콜 소식이 네. 있었지만 이건 약간 다른 쪽으로 보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580억 이렇게 넘어가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벅스에스웨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이 6위까지 올라섰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편적이지만 그나마 상징적 뉴스가 되겠습니다. 와, 이런 악재도 상승세를 쭉 이어가는 걸 보니까 상승세가 이 테슬라의 힘이 정말 무섭네요. 네네, 맞습니다.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활짝 웃는 하루가 펼쳐졌지만 반면에 오프라인은
급감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온라인 매출 상황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맞습니다. 그 오프라인 잠깐 더 말씀드리면 50% 정도가 일단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줄었고요. 한번 그 매장에 가더라도 오래 안 있는 거죠. 빨리 자기가 할 것만 사고 생각했던 건 사면 딱 픽업해오고 오는 그런 서비스. 근데 원래 쇼핑은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이것저것 보고 그렇죠.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쇼핑의 맛인데. 그러니까 여자친구 쫓아간 남자친구도 그냥 할 일 없이 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야 되고 남편들도 그냥 와이프다 구두 살 때 앉아서 소파 그런 데 보면 미국 백화점에도 백화점에 소파 한 구석에 있으면 남자들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번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네. 경험했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도비에서 집권한 거 보면 그날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요. 분당 630만 달러가 결제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주문이 25%나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에서 주문에서 스마트폰이 한 40%. 다만 미국은 아직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95%가 스마트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 7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은 적은데 미국도 이제 계속 높아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증가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금년 최고의 화두는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보피스라고 합니다. BOPIS가 지금 유통가의 화두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제가 그 KBS가 어디 뉴스에서 MBC 뉴스에서 요 장면이 봤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주문은 온라인에서 하고요. Book online and pick up in store입니다. 그래서 줄임말이 보피스거든요. 네. 그래서 픽업은 매장에서. 그래서 매장도 아니라 우리 KBS는 뉴스 제가 본 거 보면 그 주차장에 있으면 네. 거기서 이제 딜리버리하는 친구들이 와서 차에 가져다 넣어주고 주는 예, 거군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걸 보피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전년 대비 이게 52%나 늘어난 거죠. 와. 왜 픽업을 하러 가냐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다리고 이제 싶지 오래 않아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네. 빨리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다리면 살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또 없어서 난리 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요번에 그 먹고 사는 그로서리라 그러죠. 채소나 뭐 우유, 뭐 고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로서리 주문이 작년 대비 무려 400%나 늘어나는 것이 올해 특징이 되겠고요. 네. 개인 위생용품, 뭐 샴푸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위생용품이 556%. 그리고 이번에 시장에서 미국에서 많은 관심 저희도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 가장 큰 특징적인 섹터라는 건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네, 반려동물이 이번에 254%나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진짜 흥미로워하시는 것이 최고 히트 상품이 되겠는데요. 네. 추수감사절 당일날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거였는데 레고 세트가 제일 많이 팔렸다는 아이들한테 또 네. 선물하기 되게 네. 좋은 그리고 바비 그죠, 인형 상품이죠. 여전히 많이 팔렸고요. 삼성 TV 이번에도 3위 했고요. 4위, 5위는 4위가 애플워치가 다시 들어갔고 HP 랩탑이 이번에 또 많이 팔려서 추수감사절 당일입니다, 이날은요. 네. 다음은 이제 그날 그래서 특징이 레고가 아직 하나 더 재미있는 보여드리면 온라인도 대기해야 될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나라 그냥 서버가 다운되는데 제가 뭐 이거 보고 참 약간 그래도 소비자에 맞대 네. 몇 명 기다리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아. 은행 가면 번호표 주지 않습니까? 네네. 레고에 들어가니까 지금 한 900명 기다리고 있는데 621명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레고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온라인에도 사람들이 줄 섰다 네. 뉴스가 되겠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이 되겠습니다. 1등이 핫 윌즈라는 건데 이거는 전 처음 봤는데 그건 뭐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그만 자동차 인형도 되고 온라인 게임도 되는 건데 핫 윌즈라는 게 이제 게임이자 조그만 자동차 모형 자동차였고 애들이 갖고 노는 거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슈퍼 마리오. 이거 뭐 그쵸. 20년째, 30년째 있기 게임 때문에 많이 하죠. 슈퍼 마리오가 되겠고요. 3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광적으로 많이 하는 동물의 숲 있죠. 애니멀 크로싱이 네. 이번에 3위가 되겠고요. 4위가 이제 에어팟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위가 애플워치가 되는 것이 이번에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콘솔 게임 순위에서는 밀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이 엄청 잘 팔려 했는데 여기 그러니까요. 1, 2위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게 궁금해서 막 또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게 그 전날이야. 그 땡스기빙 전날까지 해도 1, 2를 다퉜는데 이게 지금 솔드아웃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갖고 지금 그 사이트나 일부 들어가면 너희들이 직접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열어줍니다, 지금. 그래서 월마트 한번 확인해보고 베스트바이, 아마존 뭐 다 확인해보는데 웬만하면 지금 찾으면 없고요.
인기 있는 모델 중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엑스박스 X 시리즈 이런 것들은 네네. 지금 웬만하면 지금 내년 3월까지 없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대기가 예. 기나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완전히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있는 사람 지금 또 조금 있으면 이베이에서 팔 수가 있겠죠. 지금 새 거거든. 그러니까 네, 그 정도가 됐겠고요. 요번에 의외의 히트 제품 모든 CNN까지 나온 건데요. 체스 관련 제품이 엄청 폭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넷플릭스의 넷플릭스의 퀸즈 영향이겠죠? 갬빗이라고 보신 분 네. 많고 저도 몇 번 인용해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여하튼 이번에 체스 관련 제품이 네. 없어서 못한다고. 저는 어제 밤에도 이걸 봤는데 네. 이 체스를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만드는 그런 이 마음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으니까 한번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보시라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죠. 재밌더라고요. 예, 네. 한번 그 리프레시 하시는 그 마음으로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시장 이러다 보니 게임 관련주들 이런 것도 여전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테이크투 같은 경우가 지금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가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아직은 모자라지만 지난 금요일날 상당히 좋게 흐름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날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금요일날도 이걸 한 번에 사는 ETF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가 e스포츠 e스포. 사상 최고가 2.6%가 올라갔고요. 네.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게임에 갖고 GAMR이라고 약간 더 오래된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사상 최고가 끝났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런 모든 게임기 요즘 새로 나온 거에 엔비디아 제품이나 AMD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쵸. 엔비디아나 AMD도 지난 금요일 날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게임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증시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물론 짧은 장 속에서도 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증시 흐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와튼스쿨의 그 제레미 시걸 교수하면 워낙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특별히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상당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 거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2021년도도 엄청나게 좋을 거란 얘기를 강조를 제가 직접 풀 인터뷰를 다 들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강조하는 표현을 했고요. 결국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엄청 강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친화적인 통화 정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모두 시장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이다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의 뉴스가 계속해서 내년에 꾸준히 나올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내년 1월 5일에 결국 그 상원의원이 결정되는데 누가 다수당이지. 그래도 지금은 공화당이 앞설 거. 한 명 차이, 두 명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지면서 상당히 좋을 것이고 그 결과는 뭐로 나오냐? 기대 이상의 기업 실적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80 주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앵커나 이런 분들이 출연자한테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우 3만인데 네. 4만 언제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보면 8% 연평이 올라갔기 때문에 8에서 10% 하면 앞으로 6, 7년 걸리면 갈 거라는 얘기죠. 6, 7년이나.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네. 제가 하면 내년에도 갈 수 있는 주장이 있다는 얘기하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네.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건 이제 예상이고 이렇게 경기가 좋고 실적이 더 좋으면 더 빨리도 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대학 교수니까 이렇게 네. 점잖게 얘기했는데 여튼 제가 여태까지 시걸 교수 인터뷰를 수많은 걸 봤는데 상당히 지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레미 시걸 교수는 내년에 이 시장 흐름 역시나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또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12월 1일이죠. 12월 1일 날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지난달에는 59.3으로 2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월 초에는 고용 보고서가 가장 관심인데요. 지난달에는 63만 8천 건을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30만 건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월가 평균은 47만 5천 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시장에서 관심은 그래도 여전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런 로테이션이 계속될까라는 쪽에 관심이 있겠고요. 역시 뉴스는 코로나19 관련 백신이라든가 이제는 백신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제가 빨리 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제 관련 소식이 뭐 국내에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실적은 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아마 기업들의 자기네 스케줄에 의해서 약간 늦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관심은 오늘 밤에 나올 내일 새벽이 되겠는데
줌 비디오에 관심이 있겠고요. 12월 2일 날은 이제 Salesforce.com 그리고 12월 2일 날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도큐사인이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특별 배당 소식을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코스트코인데요. 코스트코는 12월 1일이 쉽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보면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특별 배당 $10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네. 정규장에 미국 시간으로 12월 30일까지 매수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코스트코 오늘까지 사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배당 받기 위해서 살짝의 치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니, 근데 배당락은 네. 그 정도는 배당락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네. 근데 과거의 사례 보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 네. 그건 알 수가 없죠. 다만 그 배당락은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네. 그러니까 배당락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다만 특별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은 근데 한국 시간을 보면 내일 새벽 6시까지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여러 기업들, 줌비디오나 세일스포스.com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코스트코의 배당락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오늘 밤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